안녕하세요. 3주차 클라우드 강의에 이어서 4주차 빅데이터 강의를 맡게 된 대구 가톨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길준민 교수입니다. 이번 4주차는 빅데이터의 개념과 정의부터 시작하여 빅데이터의 도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위주로 핵심 기술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빅데이터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주차 1차 시에서는 빅데이터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빅데이터 도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기기 확산 및 SNS의 활성화 등으로 전 세계 데이터 양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그 데이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데이터량의 증가는 단순히 증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관련 기술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연도별 세계 데이터 예측 규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조사해온 전 세계 데이터량 중 기존의 데이터량은 2016년도까지 약 20제타바이트 미만이었으나 그 이후인 2020년 현재와 2025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량은 약 160제타바이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 세계 데이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제시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등은 빅데이터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미래기술조사기관인 가트너는 빅데이터가 21세기 원유라고 발표하여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기술은 초연결 사회나 4차 산업혁명 등 기존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적 진보를 위한 기반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와 이를 기반으로 탄생한 빅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는데요. 학교에 등교하는 유식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 8시에 집을 나서는 유식이는 집 앞에 있는 지하철역에 들어가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향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도중 유식이는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친구들의 근황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글에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30분쯤 지나 학교가 있는 지하철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체크카드 계좌에 돈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유식이는 역 앞에 있는 은행에 들어가 돈을 입금을 합니다. 수업을 마친 후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하고 2차로 맥주 몇 잔을 한 유식이는 밥값과 술값의 n분의 1 비용을 친구에게 모바일 뱅킹으로 계좌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유식이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 이러한 예를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 동안 유식이가 쏟아낸 데이터는 얼마나 될까요? 다시 한번 유식이 하루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식이가 지하철을 탈 때와 내릴 때 개찰구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식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역의 개찰구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유식이가 페이스북에서 한 활동도 유식이가 어떤 글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친구가 형성됐는지 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는 언제 어느 계좌에
어떤 거래 내역이 생겼는지, 그리고 친구에게 모바일로 돈을 송금할 때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가 모두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 때도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전화를 걸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끊임없이 만들고 다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019년 말 우리나라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 규모는 약 3,3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의 약 30% 이상이 소셜 미디어 사용자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0대와 20대는 약 1시간, 30대와 40대는 약 50분에 해당되는 시간을 소셜 미디어에 활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앱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카카오톡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송수신 메시지는 약 100억 건에 해당하며 1인당 하루 평균 55회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5G 통신망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거대한 데이터의 발생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빅데이터 세상을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가 무엇이며 왜 이러한 세상이 도래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빅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수집, 저장, 분석 따위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정의하였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알려져 있는 위키피디아에서는 빅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한편 빅데이터의 정의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컨설팅 전문업체인 맥킨지는 빅데이터를 설명함에 있어서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툴의 능력으로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 집합을 빅데이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빅데이터를 기존의 관리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 집합을 지칭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효율성과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빅데이터를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처리나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정의되는 것을 뛰어넘어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까지를 빅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기술 연구기관인 가트너는 높은 통찰력, 의사결정,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비용 효과가 높은 혁신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요하며 대용량의 데이터 규모, 빠른 속도, 높은 다양성을 지닌 정보 자산을 빅데이터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전통적인 데이터와 비교하면 화면의 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규모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데이터는 기가바이트 단위이지만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단위까지 그 규모가 기존에 비해서 적게는 1000배, 많게는 10만 배 이상의 큰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생성 주기에 관해서는 전통적 데이터는 시간이나 하루 단위로 생성이 되지만 빅데이터는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힘입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데이터의 구조 측면에서는 전통적 데이터는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나 스프레드시트처럼 일정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저장된 형태이지만 빅데이터는 반정형 혹은 비정형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데이터는 데이터 통합이 비교적 쉬우나 빅데이터는 데이터 통합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기관에서 정의한 빅데이터 정의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빅데이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인 3V로 요약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규모, 볼륨이 첫 번째 V이며 데이터의 생성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속도, 벨러시티가 두 번째 V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다양성, 버라이어티가 세 번째 V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용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많다 혹은 데이터의 크기가 크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3V 특징으로 요약 설명될 수 있듯이 빅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빅데이터인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규모와 더불어 속도와 다양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베라시티와 밸류 특징이 추가되어 빅데이터를 5V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의 V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규모를 나타내는 볼륨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하며 테라바이트에서 제타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속도를 나타내는 벨러시티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으로 데이터의 발생 빈도나 주기, 분석 주기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나타내는 버라이어티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함을 의미하며 정형이나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의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는 그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3V에서 5V로 확장된 경우에 추가된 베라시티와 밸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뢰성을 나타내는 베라시티는 데이터에 부과할 수 있는 신뢰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 양을 분석하고 일정한 패턴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엉터리 데이터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베라시티는 편향되거나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 속성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는 결국 비즈니스나 연구에 사용되며 유용한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속성인 밸류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기업이나 조직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통찰력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앞서 빅데이터의 데이터의 규모를 나타낼 때 데이터의 양 혹은 데이터의 크기가 테라바이트에서 제타바이트 이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테라바이트 혹은 제타바이트라는 데이터 크기는 과연 얼마나 큰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는 비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1 혹은 0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8개가 모여서 바이트 단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1바이트라고 말하면 8비트를 의미합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표기할 때 킬로나 메가, 기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킬로는 1024바이트, 즉 2의 10승을 의미합니다. 메가는 킬로의 1024배로서 1024바이트의 1024배이므로 2의 20승 바이트를 의미합니다. 기가는 메가의 1024배이므로 2의 30승 바이트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만 일상적으로 16, 32, 64기가바이트의 USB 메모리를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가보다 큰 단위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기가보다 큰 단위를 바로 테라, 페타, 엑사, 제타라고 부릅니다. 테라는 기가의 1024배이고 테라의 1024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페타입니다. 엑사는 페타의 1024배, 제타는 엑사의 1024배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큰 데이터 단위로 요타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제타의 1024배입니다. 아마도 현재는 요타 단위가 가장 큰 데이터 단위로 사용되고 있지만 빅데이터가 더욱더 확장되고 활용됨에 따라서 그 데이터 단위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페타바이트는 6GB의 DVD 영화 17만 4천 편을 수록할 수 있는 용량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버라이어티를 언급할 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형 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고정된 형식의 영역에 데이터가 저장된 형태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나 CSV,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 등이 정형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CSV는 데이터가 콤마로 분리하여 저장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영역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며 형태와 구조가 복잡한 데이터로서 정의된 형태가 없어서 연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저장된 소셜미디어 데이터, 동영상이나 이미지, 오디오, 메신저 데이터, 그리고 통화 내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데이터의 약 9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는 서로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둘의 중간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세미를 의미합니다. 즉, 완전한 정형이 아니라 약한 정형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테이블과 같이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스키마나 메타데이터의 특징을 갖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정형 데이터의 예로는 XML, HTML, 웹 문서, 센서 데이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등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에서 이렇게 가치를 주요 특징으로 여기게 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빅데이터 대부분이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면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3V로 정의하였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하여 5V로 정의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가치 창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5V라는 빅데이터 정의는 이제 협의 정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넓은 의미로 확대하여 정의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인재나 조직 등을 모두 포함한 것들로 빅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기술, 저장 기술, 처리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등과 함께 빅데이터에 관련된 인재와 조직까지 포괄하는 의미의 정의가 빅데이터에 대한 광의의 정의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전기기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의 범용 기술에 의해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하였고 지금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서 네 번째 혁명, 즉 4차 산업혁명의 시작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빅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빅데이터 시대는 어떤 과정과 어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도래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생활의 일상화입니다. 빅데이터가 부각된 것은 일반 사람들이 디지털 생활을 보편적으로 영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소셜 및 메시지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TV를 켜놓은 채 아침 식사를 하고 태블릿으로 뉴스도 보고 업무 시간에는 끊임없는 스마트폰 사용과 PC 사용이 얼마나 그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밤에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도 TV를 켜놓은 채 태블릿으로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렇듯 디지털 사회에서의 일반 사람들은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IPTV, 그리고 웨어러블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기로부터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지털 생활을 영위하면서 끊임없이 빅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센서 데이터의 급증과 클라우드 기술의 성숙이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RFID나 NFC와 같은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장비의 이용 확대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은 물류의 이동이나 재고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개인 정보 및 소비 형태와 같은 모든 일상에 대한 디지털 기록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및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처리, 분석, 활용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의 생산 기술의 진보와 이에 필요한 데이터의 저장, 관리, 분석 기술의 발전 속에서 빅데이터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스마트 시대에는 소셜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라이프 로그 데이터 등이 결합하여 빅데이터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실시간 연결과 소통의 스마트 혁명은 데이터 폭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의 저장, 관리, 분석 기법으로는 한계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정보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로의 환경 변화는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견인할 정도의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이렇게 급증한 대량의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분석 기술이 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빅데이터의 개념도 더욱 확장되어 애초 수십에서 수천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거대한 데이터 집합 자체만을 지칭하던 양적 개념에서 데이터 급증으로 인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며 이렇게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기술 용어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PC 시대에서는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전산화가 주요 이슈였으며 이를 위해서 PC 보급에 힘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리더그룹은 PC 자체를 생성하는 IBM이라는 회사와 PC 운영체제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사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를 활용한 정보 서비스가 실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색이 핵심 서비스였으며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리더그룹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스마트 기기 대중화로 인해서 모바일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기로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소비도 하지만 데이터를 생산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핵심 기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술이 기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현재의 스마트 시대에서는 지능화와 사물 정보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기술은 가상 공간을 뛰어넘어 현실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사물지능 기술이 정보화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서는 어떤 업종의 기업이 우리의 생활을 주도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데이터는 정보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입니다. 폭증하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의 성숙도 변화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용량과 속도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지식과 예측의 영역인 데이터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는 화면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 전달 방식에서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한 폐쇄형 정보 전달에서 참여와 소통 중심의 개방형의 블로그 방식을 지나 분석과 예측 중심의 지능화, 지식 제공 웹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였지만 빅데이터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엔진이고 원동력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와 데이터의 질적, 양적 팽창을 통하여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역량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빅데이터는 다양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융합은 오늘날 정부나 기관, 그리고 대학과 기업 등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 뜨거운 토픽입니다. 게다가 융합과 빅데이터의 만남이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융합산업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테러 예방 감지 시스템 산업, 나노 디자인 산업, 눈에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신항공 산업, 군사용 무인 전투기 산업, 가상 모의 실험 산업 등에 큰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언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싱과 인텔리전스 주거, 초전도 기술 등에 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도 플랫서블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유러닝, 두뇌 인지력 멀티 플랫폼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바이오 분야, 차세대 에너지 분야, 로봇 산업, 나노 산업, 오감형 센서 등과 같이 미래 첨단 산업과 연결하여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융합의 최종 목적은 아마도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이며 세상 변화의 본질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건강 관련 기술이나 지속가능 사회, 인간을 위한 기술, 스마트 안전 환경 등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계속 진행되고 연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빅데이터의 도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4주차 2차 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위주로 핵심 기술과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빅데이터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시에서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